비보호 좌회전 거꾸로 알고 있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초록불에서 좌회전해야 되는 것을 빨간색 불에서 좌회전하는 것으로 착각해서 뒤에 있는 차량 정말 짜증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 의외로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바로 보험 사기, 고의 사고 때문인데요. 정상적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고 있는 차량과 부딪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매번 헷갈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비보호 좌회전 표시인데요. 비보호 표시가 있는 신호등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 많지만 가끔씩 헷갈리는 사람 때문에 정말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보통 비보호 좌회전 이 내용을 거꾸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자, 운전하다가 비보호 좌회전 대기하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차량이 한 대도 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사람은 빨간색 신호에서 좌회전 하는 줄 알고 깜빡이만 켜놓고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차들이 답답해서 빵빵거려도 절대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요. 마침내 빨간불로 신호가 바뀌니까 좌회전을 해버리는 상황입니다. 뒤에 있는 차량들 빨간색에서는 비보호 좌회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난처한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운전할 때 비보호 좌회전 거꾸로 알고 계시는 분들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오히려 초보자보다 운전을 오래 한 사람들도 비보호 좌회전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운전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일단 비보호라는 뜻을 먼저 정확하게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비보호란 말은 글자 그대로 내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비보호 구간을 지나갈 때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때 법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호 위반은 아니지만 다른 차나 보행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만약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대부분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비보호라는 법률적 맹점을 악용해서 고의사고를 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고의사고를 낸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보험 사기단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보호라는 표시를 반드시 표시해 놓는 이유도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 더 주의하고 운전해야 하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비보호 좌회전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 표시에서 좌회전 할 수 있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자, 그리고 비보호 구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보호 구간 지정 기준이 있는데요. 교차로 통행량이 적을 때 이때는 비보호 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고 또 교차로 형태가 복잡하지 않을 때 교차로의 안전성이 높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리고 교차로의 주변 환경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을 때 이런 구간을 보통 비보호 구간으로 지정하는데요. 이런 곳에서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초록색 신호에서 반대편에서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을 때 방해되지 않을 때 좌회전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그렇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비보호 좌회전 운전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정부에서 발표한 보험 사기입니다. 여기에서도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자료 한번 함께 살펴보시면 3대 고의사고 피해 예방 요령 이렇게 진로 변경 시, 교차로 통행 시, 후진 주행 시 이렇게 보험 사기를 치는 3대 고의사고를 발표했습니다. 차로 변경을 할 때 무리하게 끼어들지 않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뒤에서 따라오는 차량이 있다면 충분히 거리를 확보하고 방향 지시 등 그러니까 깜빡이를 켜고 뒷차보다 늦지 않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차로에서 통행했을 때 비보호 좌회전할 때 맞은편에서 차량이 직진 중일 때는 초록색 신호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이때 고의사고를 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반대편에 차량이 있다면 양보하고 주행해야 된다. 자, 그리고 뒤로 후진할 때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비상등을 켜시고 후방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때 보행자도 확인해야 되고 이륜차까지도 확인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발표한 겁니다. 자, 자동차 고의사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2022년 1581건이었던 것이 2023년에는 182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자동차 고의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뜻인데요. 분석을 해보니까 혐의자의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20, 30대가 고의사고를 내고 여기에서 보험금을 타서 생활비나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하는데요. 혐의자 155명 중에서 20대, 30대가 거의 80%, 총 78.8% 비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업을 보니 주로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변동이 큰 직업, 운송업자, 자영업자, 자동차 관련 업 종사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두 사람 이상이 역할을 나누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로 운전해서 역할을 분담하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사람이 함께 동승해서 보험금을 더 많이 탈 수 있도록 탑승자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주요 사고 유형입니다. 첫 번째는 진로 변경할 때 차선을 지키지 않은 경우. 진로 변경 같은 경우에는 B차량, 피해 차량입니다.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할 때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이 비켜주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아 버리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비보호 좌회전 차량인데 반대편에 있는 차량, B차량인데요. 이 차량이 가만히 있다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는 순간 그대로 와서 들이받는 경우,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는 경우에도 비보호 구간에서는 A차량의 과실이 크기 때문에 보험 사기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면도로입니다. 이면도로에서 가끔씩 후진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이때를 노려서 갑자기 접촉 사고를 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세 가지 사고가 주요 고의사고 유형입니다. 그 중에서 진로 변경이 가장 많고 두 번째가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통행 방법을 위반했을 때 이 사고가 두 번째로 많은 사고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의사고 유형별로 한번 살펴보면 진로 변경할 때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교차로에서 고의사고를 내는 경우, 그러니까 비보호 좌회전이나 회전 교차로에서 회전할 때 이때도 고의사고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진주행, 그 외에도 후미추돌이나 법규 위반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을 이용하는 건데요. 중앙선 침범이나 통행금지 같은 지시표시 위반 차량이 있을 때 고의사고를 내는 겁니다. 여기에 주정차를 할 때도 보험 사기가 일어나고 있고요. 보행자도 이면도로에서 일부러 자동차와 부딪히는 이런 사람들도 보험 사기가 많다고 하니까 이런 내용들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비보호 구간 운전하실 때는 신호등이 빨간색이다 하면 반드시 정지하셔야 되고 초록불이 되었을 때 이때 반대편에서 차량이 오지 않으면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비보호 좌회전 신호위반을 했을 때, 그러니까 빨간불에 비보호 좌회전을 했을 때는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보호 좌회전 신호가 있을 때는 일단 먼저 초록색 신호이냐 아니냐 이 내용을 먼저 보고 만약 빨간색 신호에서 잘못 알고 간다면 이 사람은 신호 위반도 될 수 있고 사고가 난다면 커다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